자, 이제 우리가 심리 시간 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고사, 모의고사, 물리원정 수준을 잘 풀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수준이에요. 과거 입학하면 바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로 풀러야 합니다. 기말고사 시험 기간 때 2013년도에 실시했던 3월과 4월 모의고사는 이거 보고 각자 좀 풀어보라 했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먼저 좀 풀어오라 했는데 2013년도 실시했습니다. 2014 학년도 6월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합니다만 6월, 9월 그리고 수능은 당해 연도가 아니라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되는 연도를 제시하고요. 3월, 4월, 10월 같은 교육청 주간은 그 당해 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한테 나눠준 이 프린트는 출제 순서대로, 출제 시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 이거는 웬만하면 내가 2013년도에 실시한 연도를 불러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상한 연도 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으면 단톡에 질문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 밑에 보면 페이지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13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 페이지 넘버라도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의 기본 파트가 역학 파트, 전자기, 그리고 파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자기는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아직 중2 내신에서 좀 부담거려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전자기 파트, 전자기 유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꽤 이해도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12월 한 달 좀 더 해서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파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파동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파동이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에서 꺾이는 굴절 현상, 그 굴절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전반사,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파동이 서로 모여서 같은 위상이면 고강간섭, 서로 반대 위상이면 상쇄간섭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물리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게 회절이에요. 근데 나중에 물질파 들어가면 또 전자의 물질파 하면서 회절 얘기가 또 한번 슬쩍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외울 수 있는 것들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혹시 나는 파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게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앞에 선생님 올렸던 동영상들 앞에 거 뒤져서 파동의 기초 요소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013년도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6월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이죠. 여러분들이 20문제 전부 다 풀으라고 하는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한 10문제 정도만 풀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참 이거 어떻게 풀어 하는 것들은 이제 오늘 수업 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다 하는 거죠. 예, 6월까지 질문상 몇 번 문제 해볼까요? 25문제요. 여기 문제를 풀어온 뒤에 이 수업을 참여하는 것과 그냥 생짜로 앉아서 수업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20번 문제. 굵기가 서로 다른 관 속에 밀도가 로우로 균일한 공기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잖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요. 여러분 입시과학 때 유체역학을 한번 좀 소개해볼까 하는 생각에 놔두는 내용이에요. 유체역학 요 단면적 S1을 V1의 속력으로 유체가 흘렀다고 해보겠습니다. 단면이 좁아지네요. S2예요. 속력이 V2가 되네요. 이때 유체가 비압축성 유체, 이상 유체라고 해가지고 비압축성 유체라면 단위 시간당 이 관의 단면적을 통과한 총량은 서로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S1 곱하기 V1 이 양이나 S2 곱하기 V2 이 양이나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요. 요 S2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S1 단면적을 통과하는 그래서 단면적 좁으면 속력이 어떻다고요? 빨라지거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과거 그래봤자 뭐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전기할 때 관이 좁으면 전자 이동 속력이 좀 더 빠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물리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치? 또 생명과학 할 때도 여러분한테 이미 내신에서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죠. 뭐였나요? 모세혈관과
혈류 속도의 관계였습니다. 모세혈관 총단 면적이 넓다 보니까 혈류 속도가 느리잖아 했던 그 얘기 이해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에서 유체 연속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이게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에요. 아직 여러분한테 뭐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고 앞으로 이제 정규로 배우려면 세페이드 3F의 학원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파동 다 끝난 뒤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힘하면서 돌림인도 나오고 부력도 나오고 이런 베르누이 효과에 대해서 유체 역학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여러분들 입시과학 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베르누이식은 역학적인 보존법칙과 진배 없어요. 그래서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죠? 어디서 했어요? 진배가 없다고요. 진배가 없다. 이 말의 뜻은 모르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에요. 아, 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다른 데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될 텐데. 내가 3000칼로리 먹고 1000칼로리 일했더니 2000 짰잖아 하는 거 뭐죠? 얼라리가 열역학이죠. 열역학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특히 열역 제1법칙은 말입니다. 이해했어? 열역 제1법칙을 위배할 수는 없어요. 열역 제1법칙을 위배하게, 즉 넣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제1종 연구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친구들은 눈 깜빡깜빡하면서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차곡차곡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한테 열역학 얘기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봤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단면적 S고 요 공간 부피가 V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기체, 뭐 유체가 됐던, 유체는 기체가 돼도 되고 액체가 돼도 상관없죠. 이 유체가 나타내는 압력 P는 하고 있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눌러주는 힘이에요. 또한 파스칼의 원리 해갖고 그 어느 면적에, 그 어느 면에도 동일한 압력을 나타내거든 하는 게 파스칼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스칼 원리를 통해서 문제 간단히 푸는 것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에 눌러주는 힘이거든요. 네. 요리 됩니다. 됐나요? 노트가 있었으면 훨씬 고맙겠고 노트가 없다면 우리 책에 보면 문제 있고 뒤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쪽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없으면 뭐 노트를 쓰셔서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D만큼 움직여서 P손이 뒤로 밀렸다고 해보자고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부피 V가 아니라 추가로 늘어난 델타 V를 묻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델타 V를 물었네요. 델타 V, 부피의 증가량은 그러면 면적 S 곱하기 D가 될 것이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압력과 부피가 아니라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을 열역하면서 소개했습니다. 베르누이도 똑같은 내용을 소개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을 눌러주는 힘이고요. 네. 부피의 증가량이라는 게 S 곱하기 D잖아요. 결국엔 실린더의 한탄 면적 S는 필요 없네요. 네. 힘과 P속이 밀고 간 거리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중3 내신에도 나오는 거잖아. 힘과 이동한 거리. 그렇죠. 이건 워크예요. 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면 기체가 일을 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오늘 내용 정리하고 입시가 끝낼까? 또 눈 반짝하면서 벌써 오늘 베르누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질문 안 했으면 입시과학에서 7시에 하려고 했었어요. 진짜요. 이거는 목이 보이자. 자, 그러면 베르누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면 그 기체가 꼭 기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요. 기체가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의 윗단과 아랫단은 압력이 서로 같죠? 네. 윗단 압력이 더 컸으면 계속 눌러질 겁니다. 아랫단 압력이 컸으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 압력이 서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이죠. 가만히 정지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알짜임이 0이다라고요. 네. 이해됐어?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위쪽으로 바람을 세게 밀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아유, 폐활량 또 떨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이쪽 압력이 세지, 바람의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래쪽 압력은 바뀔 거 없는데 위쪽 압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걸 뜨게 만드네요. 비행기 날개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의 위쪽 면이 좀 더 긴 거리를, 아래쪽 면은 짧은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비행기 날개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공기량과 이쪽으로 가는 공기량을 볼 때 위쪽 공기량이 더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을 뜨게 만드는, 즉 두 개의 압력 차이를 통해서 위쪽을 뜨게 만드는 요걸 양력이라는 걸 씁니다. 그 양력을 통해서 뜨게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엔진의 추진력, 작용 반작용의 힘이 됩니다. 이래서 배로의식은 압력 곱하기 rho g h 더하기 2분의 1 rho v 제곱은 컨스탄트 일정하거든 이라는 겁니다. 일정하다 했으니까 그냥 p 프라임 플러스 rho g h 프라임 플러스 2분의 1 rho v 프라임의 제곱 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네. 자, 일단 요식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점, 나점, 다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나 다점에서 각각 키네틱 에너지 표지부터 볼까? EP 플러스 EK를 써볼게요. 가점에서 EP는 뭐 100줄이라고 할게요. 운동의 줄 400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600줄이고요. 키네틱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합니다. 되나요? 여기는 7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장에는 500줄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워크 2를 넣겠습니다. 물체에 2를 해주는 거예요. 2를 200줄만큼 더 해줬다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에 추가적으로 200줄만큼의 2를 더해줬습니다. 합이 얼마의 에너지가 가집니까? 하면 700줄을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700을 가지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점에서 이 P와 이 K를 보는데요. 요거 200이고 요거 400 정도 해보자고요. 그럼 아직 남아있는 워크 프라임은 100줄만큼 아직 일이 물체에 아직 덜 한 상태예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해준 일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뭐하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식에다가 내가 델타 V를 다 곱할게요. 밀도와 부피를 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밀도와 부피가 곱해지면 밀도 곱하기 부피 질량이죠. 네. 밀도라는 개념은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습니까? 네. 그지? 그래서 부피와 밀도를 곱한다는 것은 부피와 밀도를 곱한다는 것은 로는 밀도예요. 질량이에요. 네. 물론 질량을 변화량으로 써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질량이에요.
mgh라고 쓸 수 있겠고요. 네. 역시 밀도와 부피 뭐다? 질량이에요. 압력과 부피의 증가량을 우리는 뭐라 생각했다고? 워크. 이거는 다음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여기도 델타 V 운동에너지 역학에너지 총합과 서로 같습니다 하는 게 이게 배령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한 7시쯤에 여기에 관련된 프린트 나눠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죠. 그래서 수심에 따른 수압을 보면 rho g h 깊이에 비례되는 수압을 보게 됩니다. 롤은 물론 유체 밀도 롤가 됩니다. 그래서 물 깊이 10m당 1기압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물 깊이 30m 내려가면 수압으로만 3기압 걸려요. 대기압 1기까지 해서 토탈은 4기압 걸리겠지만요. 알겠나? 요 라인을 따라 했으니까 이 라인에서 높이 h는 별반 다를 거 없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2분의 1 유체의 밀도가 로우였고 속력이 2의 제곱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2분의 1 로우에 유체의 밀도는 아니 속력은 12의 제곱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쪽의 이쪽의 압력이 더 작죠? 이해되시겠어요? 압력이 더 작네요. 여기가 압력이 더 크네요 하겠습니다. 이건 이해됐습니까?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작다는 건 방금 보여드렸죠? 여기가 속력이 빨라가지고 압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압력입니까 하면 델타 P만큼 압력이 여기가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의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걸 이쪽으로 넣는 거예요. 많이 이해됐어요? 근데 유체 압력은 로지 H였거든. 그럼 이 델타로는 얼마나 델타 P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위쪽에 공기가 밀도가 로우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로 A, 로 B 요 차이가 되겠네요. 0.1m 높이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로에 대한 G 높이 차이는 0.1 잡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요게 4로 아니지 2로는 12의 제곱이면 얼마죠? 144 2분의 1하면 72로 빼기 델타로. 이 델타로가 로 A 빼기 로 B입니다. G는 어차피 다 쓰고 있죠? G 그리고 0.1 쓰고 있네요. 그지? (70로우가) 델타 로우와 여기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G가 10하고 0.1하고 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예, G를 10m/s 제곱해놨으니까 10과 0.1 지우면 1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델타로는 70만큼 나온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 이뭐 유체역학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뭐 그래서 뭐 저런 게 있다 정도 수준에서만 하고요. 언젠가 또 유체역학을 더 세밀하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25 문제 소개해봤습니다.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9번 문제요? 자, 돌림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돌림힘 기호로 토크 이렇게 쓰고 있고요. 회전 축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주고 있습니까 하는 걸로 F 곱하기 R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직각이 아닐 수가 있다 보니까 뒤에 사인 세타가 더 붙는데 앵간하면 다 직각으로 줍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힘을 줬는데요. 물체 힘을 줬는데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이 물체 무게 중심으로 힘을 주면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체 운동대로 갈 겁니다. 근데 이 물체에 무게 주지 안쪽으로 힘을 주면 돌죠. 회전하죠. 그 회전에 관여하는 힘을 돌림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AB가 달려가는데 서로 만났다 할 때 자동차의 크기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크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자동차에 관여하는 힘이 정말 딱 그 자동차 무게 중심에 관여해줬다면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했다면 회전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의 상당 부분 보면 그렇게 회전이 잘못 걸리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돌림힘의 평형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앞에 여러분들 그 3월, 4월 문제를 왜 좀 풀어보라고 했냐면 6월 거 하기 전에 이 돌림힘 문제가 좀 나오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6m짜리 그리고 요거 10kg짜리 막대기라고 해봅시다. 네. 실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실의 장력 T1과 이 실의 장력 T2를 구하랍니다. 근데 여기 2m 되는 곳에 20kg짜리가 하나 더 매달려 있네요 하겠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네. 요 6m짜리 길이의 막대기 10kg짜리는 모든 질량이 어느 한 곳에 모여있겠다 생각되는 그 장소를 우리는 무게중심, 센터 오브 그라비티 또는 센터 오브 매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따라서 균일한 막대를 했다면 딱 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균일하지 않은 막대는요, 예를 들어서 야구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요, 야구 방망이 양쪽에 놓고 서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면 한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그 한 손가락 움직이는 그 점점을 찾는 게 무게중심 찾는 방법입니다. 이해했어? 돌림힘은 그 어느 지점을 돌림힘의 기준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어느 한 거리가 어느 한 힘이 그 돌림힘의 기준이 돼가지고 좀 생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이죠. 지금 장력 T1과 T2는 요 10kg짜리 20kg을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T1과 T2의 합은 10kg짜리 100N과 20kg짜리 200N 합해서 300N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 T2가 얼마입니까를 해서 요 놈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볼까 하겠습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포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시계 방향 돌림힘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예, 20kg짜리 내리겠죠. 200N짜리가 내립니다. 얼마만큼 거리에서? 2m 거리에서. 그리고 10kg짜리가 내립니다. 10kg짜리가 즉 100N 내리네요. 얼마만큼의 거리에서요?
3m 거리에서 내리겠죠. 시계 방향 내리겠습니다. 많이 되겠습니까? 네. 되겠나?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이면 400과 300 합해서 700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반시계 방향 돌림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반시계 방향 돌림이면 요 T2가 요 기준점을 돌리는 거죠. 네. T2 곱하기 얼마만큼? 6m 거리에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T2는 6분의 700이 나오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T1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3월인가 4월인가 있는 문제하고 유사할 거예요. 자, 19번 문제에서는 지략 15km짜리 막대를 철수 맨 왼쪽 끝에 민수는 딱 무게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철수 뿔 빨고 있습니다. 철수는 힘이 안 걸립니다. 반면 민수는 15kg짜리 150N이 혼자 다 걸리고 있습니다. 네. 남학생들 몇 년 후에 군대 가면 이런 거 좀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정말 끝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키 작은 사람은 양 끝에 그러면 곤란해요. 가운데 있어야 편해요. 됐어? 왜 증인도 가고 싶어? 네. 이때 철수는 0.5m/s로 민수는 1m/s로 각각 오른쪽 간다고 합니다. 네. 역시 민수가 3m 거리를 더 가겠다는 것은 3초가 됐었다면 민수는 이 끝에 와 있겠죠. 네. 반면 철수는 3초라면 1.5m 같겠네요. 네. 무게 중력이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렇다면 철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토크 시계 방향은 이 목봉이 내리는 힘이 되겠죠. 150N입니다. 거리는 1.5m 거리에서 내립니다. 반면 토크 반시계 방향은 민수가 올리는 힘이 되겠네요. F 민수가 되겠고 곱하기 4.5m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민수가 올려야 되는 힘의 크기는 50N입니다. 이 150N을 철수하고 민수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철수는 100N이 민수 맨 끝에 올라왔을 때 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질문입니다. 민수가 막대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민수 혼자 150N 들었다가 나중에 50N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점점점 작아져요. 맞죠? 반면 철수는 점점점 커지고 있네요.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출발 후 2초인 순간 했어요. 자, 지금 난 3초대를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2초대를 그려보자 했습니다. 2초면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하면 얘는 1m 같겠네요.
민수도 이쪽으로부터 2m 갔겠죠. 그럼 남은 길이는 얼마입니까? 1m잖아요. 결국에 두 사람이 있는 위치가 대칭적이죠. 네. 이해됐어요? 대칭적이라는 것은 둘이서 힘을 1대1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75N, 75N 대칭적으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지금 1m, 1m, 2m, 2m 되니까 철수를 기준으로 무게가 2m 거리에, 그치? 반면 민수는 4m 거리에서 올려야 되니까 이 물체의 무게에 대비 2분의 1 웨이트만 주면 되는 거죠. 시상 이게 뭡니까 하면 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출발 후 2초의 순간 두 사람은 막대에 대해서 대칭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75N씩으로 같다 되겠고요. 이거 민수가 오른쪽 끝에 도달했잖아. 철수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어디였습니다? 예, 100N이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돌리민 파트는 우리 단톡 말고 유튜브 타고 쓰면 선생님 동영상 올라올 수 있잖아요. 대한대 할 수 있지? 거기 요번에 겨울 특강에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료예요. 막 봐도 돼요. 교재는 어차피 입시물리 교재예요. 다른 질문 뭐 할까요? 네, 이거 좀 다시 해주십시오. (6월에)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없어요? 네. 조사님 질문 다 없어? (6월에) 네, 비싸리 뭐 질문 있습니까? 저 안에서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저 6월 거 안에서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랑이다 이씨. 더 질문 없습니까? 진짜예요? 문제 봅시다. 자, 내일 송도에서 역시 요 교재로 똑같은 질문을 수업을 받을 겁니다. 그때 앞에 지금 여러분들은 19번과 20번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요. 뭐 다른 송도에 있는 친구들은 뭐 1번에서 18번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질문 나오면 그거 역시 단톡에 여러분들 올릴 겁니다. 이 수업 동영상들은 송도 상도 다 찍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는 질문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물리 수업 하나는 뭐 송도에서 찍어놓으면 상동하고 청라 다 공유하는데 입시 물리 수업은 서로 질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 찍어서 올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질문하면 쪽팔릴 것 같아 하면서 못했던 사람들은 내일 송도에 올라오는 동영상 보고 이거면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스킵해서 보면 몇 분 안 걸려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4월 그리고 6월 안 푼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푸십시오. 수능 문제 전부 다 풀어서 는 아니에요. 뭐만 풀으라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으라고. 목표는 10문제예요. 네. 목표는 10문제예요. 아직 안 가진 것들 너무 많아요. 근데 보자마자 너무 어렵다고 안 풀고 하면은 영원히 못 풀어요.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2013년 실시했습니다. 2014년도 9월까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10개 정도만 골라 풀어야 하겠다고요. 알겠어? 네. 역학이 됐든 파동이 됐든 전쟁이 됐든 나 풀만하다 싶은 거 10개만 풀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못 풀겠다는 건 빨리빨리 패스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얼라 기억, 니은까지 알게 되면 디귿은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면 기억, 니은만 갖고 채점하시라고요. 알겠어? 그러고 나서 쌤 기억, 니은 알겠는데 디귿은 잘 모르겠어. 이거 한번 설명해줘.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계속
몰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알겠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시간 지금 몇 시야? 11시 1시 8분. 예. 11시 8분. 11시 8분. 11시 3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35분에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 네. 스타트.